2005년 10월 23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공사장에서는 철제 상판부의 부식을 막기 위한 페인트 도색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남지 않은 시간 오늘 마무리 짓자고. 응? 시간 그렇게 됐나? 이 작업을 맡은 이들은 한 페인트 업체의 기술자들인 곽창근 씨와 동료 4명이었습니다. 오전에 시작된 작업은 내내 순조로웠고 잘만 하면은 그날로 일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야, 알았어요. 아저씨 조심하세요. 이들이 작업하는 곳은 바로 교각과 교각을 잇는 철제 상판부 내부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일해온 터라 이들은 손발이 척척 맞는 막역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철제 구조물에 칠해지는 부식 방지용 페인트는 염화 고무와 신나를 섞은 것입니다. 밖에 작업자는 이것을 잘 섞어 긴 호스를 통해 철제 박스 내부로 보내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한 차례 휴식을 취하고 세 사람이 나머지 도색 작업을 위해 들어간 지점은 입구에서 150m 떨어진 곳. 워낙 어두컴컴하고 밀폐된 곳에서 하는 작업이라 한 사람이 스프레이로 칠을 뿌리면은 나머지 둘은 전등을 비춰주고 줄을 잡아주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야, 줄 잘 맞춰 타고 있지? 잘해야 돼. 예, 걱정 마세요. 밖에서는 칠을 떨어지지 않게 보내주는 것 외에 줄을 통해 박스 안에 이상 유물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대기업에서 그 신호를 따라서 서로가 주고받는 신호가 있어갖고 항상 안에 있는 작업자들을 안전을 위해서 그 항상 줄을 잡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에서 도색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나 성분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따릅니다. 밖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교대로 작업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하루 반 분량의 일을 하루에 끝내겠다는 생각에 이들은 쉬지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안전수칙을 무시한 무리한 작업.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느새 박스 안은 신나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인식아, 왜 그래? 야, 재경아, 일로 와봐. 인식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빨리 와봐. 칠을 뿌리던 한 사람이 쓰러지자 두 동료가 달려갔지만은 이들 역시도 공간을 가득 메운 신나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 밖에 있던 작업반장 곽창근 씨가 줄을 당겨봤지만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신나에 취해 밖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운데 야 술이나 한잔 더자. 좋지. 그때 제가 그때 느낄 때는 내가 지금 취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몸은 말은 안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곽창근 씨 집에 가가지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춤추고 막 이런 장면이 막 떠올랐습니다. 환각에 빠진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야, 재경아. 한편 곽 반장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야, 고일아. 난 내려가서 올 테니까 너 이거 줄 당겨보고 있어. 예, 알았어요.
빨리 동료들을 데리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에 곽 씨는 전등 하나만을 든 채 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아마 술상 차려놓은 곽 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미친놈이 씨가. 야, 승기야, 우리 같이 나가자. 어? 아 싫어. 야, 우리 나가서 술 더 사오자고. 술? 아, 그래. 술 말이야. 어? 그렇지. 일어나자고, 너. 한참의 실갱이 끝에 곽 씨는 우선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야, 도인아! 빨리 끌어올려! 예. 아유, 빨리.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넘어지는요? 야, 말도 말어. 어? 아내는 그냥 신나가 쫙 깔렸더라고. 그럼 어떡해요? 야, 너 저 승기 좀 잘 좀 돌봐주고 있어. 예. 나 다시 내려가서 나머지 애들 좀 데려올 테니까. 예. 어? 예. 아저씨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어. 곽 씨가 아무런 장비 없이 재차 진입한 것은 무리였습니다. 가긴 어디를 가? 너도 완전 술 한잔 하자고. 술 한잔 해. 한잔 먹고. 결국 구하라고 한 곽 씨마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남은 작업자들을 끌고 나오려고 같이 실갱을 했는데 그 사람들 워낙에 안강이 버텨갖고 제 힘으로 역부족이라 그 순간에 저도 막창은 기분 좋지. 그래 아주 기분 좋다.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지? 밖에서는 다시 들어간 곽 씨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불안했습니다. 사고 났어요. 사람들이 안에 갇혔어요. 사고요. 사고 났어요. 사람들이 안에 갇혔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세 사람이 갇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게 문이 잠겼구나. 그래갖고 이제 샷다 절단기 준비해야죠. 신고를 받고 구리소방서 와부 파출소 대원들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안에 갇혔어요. 예, 그 박스 안에 신나가 꽉 찼대요. 우리 반장님 내려가셨는데요. 지금 안에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 밑에 갇혔다는 거죠? 예, 안에 박스가 있어요. 안에. 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공교육길 내려. 그냥 마셔 그래. 술 먹고 그래. 산소통을 메고 스틸 박스 안으로 진입한 대원들은 신나에 취한 채 입구 가까이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때도 드나들기 힘든 좁은 틈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잡아당겨. 하나, 둘, 셋. 자, 그렇지. 한 사람을 구조한 뒤 대원들은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들어간 끝에 대원들은 곽 씨와 노재경 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너 뭐야? 이차 가자고? 그렇지. 한 사람씩 맡아 데리고 나오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나 김정희 소장은 안 가겠다고 버티는 노 씨 때문에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아주 뭐 그냥 아예 정신을 잃고 있으면 억구라도 나오겠는데 이거 술 취한 사람처럼 그냥 막 목도 잡고 막 안 가겠다고 버티고 그러니까 그건 참 굉장히 힘이 들더군요. 때려줄 수도 없고. 긴 통로를 싸우다시피 하면서 강제로 끌고 나오는 동안 김 소장의 공기 호흡기는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이고 좁혀놓고 진짜 아이고 지금 빨리 나가야 돼 빨리. 그 공기호흡기가 이제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20분 정도밖에 못 씁니다. 나오는데 그 공기가 떨어져 갖고 저도 몇 모금 마시는 바람에 아주 정신을 잃을 것 같아서 정신을 차리고서 잘못하면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김 소장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나마 입구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내리자고. 자 나가. 좁은 틈새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일이 여의치 않아 대원들은 본사인 구리소방서에서 지원한 굴절차를 이용해 마지막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조심해. 자, 팔 잡고. 됐습니다. 또 내리자고. 마지막으로 구조된 노재경 씨와 곽창근 씨는 여전히 환각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잡아요. 술 여기 있다. 술 먹어. 환각 상태는 병원에 실려가서도 한참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눈 또 보세요. 구조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이들은 생명까지 위험할 뻔했습니다. 아, 창근아. 술 한잔 들자. 자, 숨 크게 쉬세요. 괜찮아요? 예? 자, 숨 크게 쉬시고. 일단 환상이라고 그러는 평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옆에서 누가 차갖고 그때서 깨어났습니다. 이야! 신난다! 야, 왜 그래? 창근아, 왜 그래? 왜 그래? 참 기분 좋았는데. 야 여기 어디야? 여기 병원이야. 아니 근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우리 아까 작업하다가 그 신나에 취했잖아. 그게 구조돼서 여기 왔어. 니들은 괜찮아? 우린 괜찮아. 엄마 나도 야 기분 좋았다가 깼다 야 아이고 거기 있었구나. 술맛 좋았다. 그들의 위험한 환상 체험은 다행히 별탈 없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중독 초기에는 과음한 증상, 그러니까 두통이라든지 속이 메스꺼럽다든지 이런 증상이 초기에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환청, 즉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환각, 꿈을 꾸는 상태, 그런 상태로 되었다가 더 심하게 노출됐을 경우는 호흡이 정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심실세동이 드물게 이래 나타나서 초기에 바로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사고가 난 지 석 달. 곽창근 씨와 동료들은 아직도 그날 일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환각을 경험한 것으로 그쳤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이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었던 그런 사고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집니다. 새뼈야. 이거 들어갔던 새뼈하고. 시간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전에도 좀 우리가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그 무리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거를 절대 하진 않고 첫째 안전으로 하고 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직원들하고 우선 안전, 작업 시작도 안전이고 끝남도 안전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이들은 도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도색 기술자로 일해온 지 20년 만에 얻은 뼈저린 교훈을 언제나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방심과 부주의는 생명을 담보로 한 사고와 이어진다는 것을. 보석 같은 마음이 안성에서 LP 가스를 배달하는 양홍석 씨는 이날도 아침부터 눈꽃 들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저씨 가스 왔어요. 내가 싼장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배달이 많이 밀려서요. 저장도 좀 갖다 놓고 가스 좀. 예. 홍사가! 여기다 여기! 홍사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차를 멈춘 것은 옥정리 중턱에서 배달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막 이동을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잠깐 내려왔다 가라! 그래 알았어. 금방 내려갈게. 기다려. 그 친구가 저를 보고서 부른 거예요. 그 반대쪽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동네 있는 친구도 아니고 군대 가 있다가 휴가 나온 친구라 그냥 잠깐 틈내가지고 걸로 갔던 거죠. 홍석 씨는 저수지 언덕 위에 트럭을 세우고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이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근데 여기 너 웬일이냐? 휴가 받았어. 일 갔다 오니? 뭔 나 하는 일만 맨날 그렇지. 야, 근데 넌 좋아 보인다. 에이, 몸 건강해졌는데. 이따 저녁 때 애들 만나기로 했는데 너도 와라. 그래? 내가 지금도 바쁘고 아마 저녁 때도 바쁠 것 같거든. 혹시 모르는 7시쯤 돼서 삐삐 쳐봐.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네,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홍석 씨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차를 돌려 나가려고 후진기어를 넣었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짜 왜 그래? 또 말썽 이만큼까지. 내가 폐차 좀 시키려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냥 저쪽으로 밀려고 그랬죠. 제 앞쪽으로다가 그러니까 차 꽁무니 쪽으로다 딱 밀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쪽으로 안 가고 운 나쁘게 가끔 있었던 일이라 홍석 씨는 별 생각 없이 트럭을 밀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홍석 씨를 덮치면서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진 트럭은 나무에 걸린 덕분에 저수지로 추락한 것을 겨우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야 홍사가! 홍사가 정신 차려! 괜찮아 홍사가? 가스통이 떨어지는 소리에 놀란 친구가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을 때 홍석 씨는 이미 차 밑에 갈린 채 간신히 얼굴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홍석 씨를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려.
깔렸어요. 전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사람이 잘 깔렸어요. 기호는 있었구나. 왜 몰랐어? 흥석이 잘 바로 깔렸어. 길 건너편 가게에 친구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흥석아 정신 차려. 네, 흥석아. 왜 이래? 차부터 밀어가야겠는데. 둘이서 합세에 차를 밀어보려 했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내가 신고하고 올 테니까 빨리 갔다 와. 흥석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119죠? 여기 옥정리 청송가는 말편인데요. 거기 산등선 있는데요. 지금 제 친구가요. 지금 포트 밑에 깔렸어요. 평택소방서 안성파출소의 구급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은 사고 난 지 40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지금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제가 어떻게 좀 했어요. 제 친구인데요. 좀 살려주세요. 네. 그러나 구급대원들만으로는 홍석 씨를 도저히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45도 정도 각도의 경사지에 내려가 있더라고요. 비탈에 내려가 있는데 다행히도 그 소나무가 있었는데 한 그루가 있었는데 소나무의 그 앞에 반바에 그 차가 걸려 있더라고요. 밑을 보니까 사람은 반바 정 가운데 좀 우측으로 목만 내놓은 상태에서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차가 내려갈 비탈길이니까 굴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구자 구할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봄비 2000 여기 2005 여기 2000 그 구급 487에 왔는데 봉고 1톤화물이 그 비 아래 미끄러진 상태임. 요구자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펌프차 지원 요청 바라. 얼마 후 지원 요청을 받고 본소에서 펌프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안전한 구조를 위해서는 트럭을 끌어올리고 앞부분을 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우선 펌프차의 윈치를 차 뒷부분에 걸었습니다. 펌프차로 트럭을 끌어올리는 사이에 앞에서는 모두 힘을 합해 차를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차 밑에 들어가 있던 홍석 씨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턱에 심한 부상을 입은 홍석 씨에게 대원들은 경추 보호대를 대주었습니다. 다 왔어.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영석아. 아저씨, 오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구급차 안에서 홍석 씨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예요? 살폈습니다. 양현석 씨, 이쪽 주먹 집어봐요. 몸 있는 상태였고 그 외에 사지와 상지, 목 부분에 찰과상과 타박상 그리고 근육에 염좌가 있었습니다.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한 홍석 씨에게는 아직도 턱 부근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부러진 턱뼈를 고정시키느라 2달 동안 밥도 못 먹고 고생을 했다는 양홍석 씨. 그래도 그는 늘 그만하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생각도 하기 싫었고
차 이상 있으면 무조건 차는 그냥 고치고 타고 다녀야지. 시간이 없어도. 주차는 안전한 데다가 해고 일단은 부득이한 경우 비할기에 주차할 때는 그 밖에다가 받침목 같은 걸 대놓고 그런 다음에 이동을 해야지. 서울에는 뭐 타시면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어. 얼마 전부터 홍석 씨는 1톤 트럭을 몰고 다니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가스통 대신 자동차 부품을 배달하는 일입니다. 사고 후 홍석 씨가 운전한 트럭 뒤에는 언제나 벽돌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탈길에서는 되도록 주차를 하지 말 것, 부득이 주차를 해야 할 땐 안전 조치를 단단히 할 것. 양홍석 씨는 경험을 통해 터득한 이 간단하고도 지나치기 쉬운 안전 수칙을 두고두고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헬기를 이용해서 심장을 공수하고 이식하는 원거리 장기 이식이 시도됐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근교의 부천까지, 그것은 단순한 거리 개념을 떠난 시간과 생명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 사람의 고귀한 뜻과 슬픔도 뒤로 한 채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보름 전인 지난 11월 2일이었습니다. 형과 함께 간판 앞에 손을 댄 지 3년. 정은달 씨는 이젠 부산에서 제법 자리를 잡아가는 간판업자였습니다. 자꾸 제 쪽에서 하는데 왜 하는겨? 아, 해줘야지. 끝나? 예, 꼭 매주죠. 됐어요. 오늘 내 혼자 가서 할 테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일만 잘 되면 우리도 금방 일어설 수 있겠다. 네. 그 양산 정신병원 입간판인데 그 이제 보수 수리 때문에 저쪽에 이제 좀 일도 좀 늦고 그래서 재촉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일인데 같이 가자 그래서 여기 또 일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여기 일 좀 마치 오후에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먼저 혼자 가서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오후에 사람이 좀 빠지면 좀 같이 일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혼자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날 정 씨는 밀려드는 주문만으로도 바빴지만은 오랫동안 미뤄온 거래처의 간판 보수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엔 수월치 않은 작업이었지만은 정 씨는 자청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9시 30분경에 출근하는 길이랐는데 양산 정신병원 간판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인부를 보고 우회전하는데 갑자기 우당탕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제가 차를 떼어놓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그분이 그 의식이 벌써 없고 눈 동자가 위로 치우치가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머리에 보니까 피가 벙벙 솟아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쳤어요 여기. 아저씨 빨리 와봐요. 사람이 다쳤어요. 저쪽. 아저씨 정신 차려. 권 씨는 자신의 차 안에 있던 티셔츠를 꺼내다 우선 급한 대로 지혈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권 씨는 주민들의 도움으로 일단 정 씨를 자신의 차에 옮겨 실었습니다. 아저씨 빨리 갑시다. 가까운 병원에 아무데나 빨리 갑시다. 정 씨가 혼자서 작업을 나간 지 2시간쯤 지나간 뒤였습니다. 한 11시경이었어요. 11시경인데 전화벨이 울려서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는데 삼촌이 작업 현장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지금 위급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병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빨리 오라고. 그래 저희들은 뭐 골절상이거나 뭐 아니면 가벼운 뭐 어떻게 좀 상처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그때 이미 정 씨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 뒤쪽에 심한 상처와 충격을 받았고 그 때문에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병원을 옮겨서 수술도 받았지만 정 씨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가족들을 보고 단념하라고 이분은 너무 심하게 다쳤으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희망이 있고 꼭 우리 애기 아빠가 살아날 것만 같아서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 씨 아내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정 씨는 그동안 어깨너머로 하나둘 배워 익힌 간판 기술이 이제야 조금 익숙해지면서 자신감이 붙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출근길이었습니다. 얼굴 한 번 돌아보고 손 한 번 흔들어주며 웃던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점심값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점심값을 갖다가 5,000원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10,000원을 주니까 5,000원만 줘도 되는데 10,000원 줬다고 그러면서 이제 삼촌들 같이 있으니까 삼촌들한테 시동생들한테 있을 때까지 잘해주라고 저한테 아침에 그 말 하고 나가셨어요. 5남매 중 둘째였던 정 씨는 그렇게 동생들에 대한 생각도 각별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두 딸에겐 더없이 자상한 아버지였고 아내에겐 믿음직스러운 가장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부탁에도 거절하곤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13일 만에 정 씨에게는 전문 의료진에 의해서 뇌사 판정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제 정 씨는 인공호흡기만 떼어내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비록 의식은 없었지만은 아직은 따뜻하게 체온이 남아있는 정 씨의 죽음을 가족들이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슬픔을 뒤로하고 커다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 씨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분주해졌습니다. 일단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면 기로도 2주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야만 합니다. 그 부인에게 우리가 뇌사 판정을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기증 의사를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그 본인이 평상시에 그 아주 고귀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고 또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삶들을 살려고 했던 그런 아주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증을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장기의 전부를 기증한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의 아내는 자꾸만 번복하고 싶어졌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애기 아빠 몸에 다시 칼을 댄다는 것은 제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이었고 참
꼭 두 번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 마음속에 이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생명을 얻는다면은 몇 살 빠졌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심장병 전문 병원인 부천의 세종병원에도 곧 연락이 취해졌고 의료진은 심장 이식을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 중에서 수혜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산에서 부천까지 과연 그렇게 장거리 장기 이식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소요 시간이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장기 기증할 때는 자발적으로 첫 시도이니만큼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되고 또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내리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수혜자로 장용환 씨가 결정됐습니다. 장 씨는 4년 전부터 심장 판막증으로 고생해오다가 그 상태가 심해져서 강심제로 겨우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 씨로선 심장 기증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증자와 수혜자 간에 맞아야 할 혈액형이며 몸무게, 조직 검사까지 기적처럼 일치했고 게다가 나이까지도 같은 39이었습니다. 적출팀과 또 이쪽에 이제 수혜자 팀과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추지만은 그쪽 적출팀이 실제로 내려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병원 사정도 있고 수술이 또 한두 시간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출팀과 수혜자팀이 아주 계속 긴밀하게 군 작전 못지않게 서로 연락이 돼서 심장을 띄어가지고 도착하는 시간과 이쪽에서 또 수혜자팀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가슴을 열어놓고 시간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쓸데없이 허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D-Day로 결정된 지난 11월 16일 사전 준비 작업은 이미 모두 끝나 있었습니다. 이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비장한 각오로 결단을 내린 기증자의 가족과 생명이 위태로운 또 한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부천에서 헬기로 부산에 도착한 박국양 박사도 수술에 합류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기증자 장 씨의 심장과 각막, 골수가 적출됐고 마지막으로 심장 적출이 무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신 상태가 아주 건강했기 때문에 손상받은 뇌 이외에는 모두 건강한 장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수술해서 절개하여 보니 심장, 신장, 내장 모두가 건강한 상태로서 이렇게 장기 적출 수술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지금 심장 적출 수술이 막 끝났습니다. 아주 상태는 양호합니다. 헬기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처음 시도해본 이제 우리 말하자면 수송이라 걱정도 많이 됐는데 사실 미국에 있을 때 헬기로 사고가 난 경우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거리가 첫째는 멀고 헬기도 뭐 아주 큰 헬기도 아니고 작은 헬기여서 걱정을 많이 했죠. 적출된 심장이 피가 흐르지 않는 상태로 견딜 수 있는 허혈 한계 시간은 보통 3-4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거리 수송의 경우 그 위험 부담까지 안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까지 소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장용환 씨를 지금 수술실로 이동시키세요.
사전에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실행이었지만은 때론 예기치 못한 길을 만나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준비됐죠? 예예. 지금 여기 추풍령을 넘고 있어요. 예예. 바람이 좀 불긴 부는데 지금 이 정도 속도로 가면은 30분 후면은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예예. 그러면 칼을 대고 절개를 시작하세요. 예예. 예정 시간 내에 도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었고 또 지금쯤이면은 헬기 안에서 말이죠. 수술대 위에 누워 있을 그 수혜자 생각이 많이 났고 제발 이 허용된 허열 시간 안에 이 심장이 무사히 도착해야지 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장을 이식받을 장용환 씨는 이미 절개 수술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상공에 들어왔습니다. 구급 차량 모든 거 다 스탠바이 돼 있죠? 예. 부산을 출발한 지 1시간 30분. 헬기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헬기가 도착을 하자마자 이제 뭐 조금이라도 허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심장이 멈춰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뭐 정신이 없죠. 아주 무사히 도착했다 하는 안도감도 들고요. 그래서 그 심장이 든 아이스박스를 들고 수술실로 그냥 뛰었습니다. 이젠 다시 기다리고 있는 수혜자 장 씨에게 심장을 이식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산에서 적출되어 온 심장의 보관 상태는 아주 완벽했습니다. 적출하자마자 찬물에 담근 심장을 겹겹이 싸서 얼음에 담긴 통에 넣고 다시 또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섭씨 4도를 유지해가며 헬기로 옮긴 덕분이었습니다. 내 심령은 이제 참 살았구나 하는 그런 제 심정이었었고 온 가족이 참 함께 너무나 기쁨에 벅차가지고 참 가족들이 엉켜안고 울었습니다. 심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환자들이 매년 심장 이식을 받길 원하지만 이들의 약 50%가 1년 내에 이식받을 장기를 기다리다가 죽어갑니다. 뇌사자로서 심장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연간 불과 3~4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 선고와도 같은 일주일의 시한부를 선고받았던 장용환 씨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이었습니다. 완전하게 수술이 준비된 상태에서 장 씨에게 심장을 이식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부산 정운달 씨의 몸에서 부천의 장용환 씨의 가슴으로 옮겨진 심장은 이제 힘찬 박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식된 그 심장이 고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장용환 씨 경우는 아주 좋았습니다. 박동도 아주 규칙적으로 힘차게 아주 잘 뛰었습니다. 의료진을 포함한 50여 명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9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상태는 뭐 물론 강심제 전혀 투여하지 않고 혼자서 걷고 3~4층 이상은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돼 있고 아주 뭐 이런 상태로라면은 건강한 일상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4번째 심장 이식 수혜자가 된 장용환 씨. 심장 이식 수술 전엔 침대조차 일어나 앉을 수 없는 정도였지만 이젠 간단한 운동과 업무로 다시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못 살다고 다 그러더니 지금 친구들은 다 못 산다고 몇 번을 와보고 이랬는데 참
참 나도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구만은 참 오늘날의 이 기쁨으로 참 보니 말할 수 없이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앞으로는 두 분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좋은 일 많이 하고 살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여태까지 저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참 못다한 거 다 하라고. 여보세요? 난데 지금 어떤 일 하고 있나? 그래? 장용환 씨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매일 전화로 수시를 체크하며 신경을 쓰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장 씨의 가구 공장입니다. 자신의 학업을 포기하고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며 일궈온 장 씨의 삶터였고 이제 얼마 후면은 장 씨는 다시 이곳 자기의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고맙고 특히 저한테 기증을 해주신 그분한테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착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그 사람이 못한 일이나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면서 열심히 살겠어요. 이렇게 정은달 씨의 장기는 장용환 씨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고 골수염으로 걷지도 못하던 15세 소년을 뛰어다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장과 각막도 시리에 빠져있던 다른 세 사람에게 만에 하나 기증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참으로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은 참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빠가 보고 싶다고 청을대는 아이들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은진이 엄마 김성자 씨. 하지만 김 씨의 바람은 소박하기만 합니다. 자신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민들레 씨앗처럼 멀리 멀리 퍼져서 풍성한 열매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번 원거리 심장 이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그들에게도 또 다른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부천저희병원까지 이송하는데 헬기로 2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심장에 있어서는 어느 곳에서나 뇌사자가 있을 경우에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 이송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획은 2시간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상 상태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안구를 비롯하여 심장, 신장, 그리고 뼈까지 이용하여 5명의 새 생명을 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지가 심장 그거 하다 건데 내거 뛰지면 안 되나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그래 아이고 노인거 내가 뛰가 노인밖에 못 살겠고 뭐 지강나강 웃었는데 참 제2의 인생으로 지가 태어났어요. 이제 인생으로 태어나시 기쁜 말은 말로도 안 합니다. 춤이라도 더 실덩실 추고 싶고